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반응은 예상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 56대 54대 46? 네. 이거는 어떤 결론이냐면 지금 임기 2년차 막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픽해서 내보낸 당대표를 거부했다, 당원이. 그러면 그 후과를 당원들은 걱정을 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게? 당이? 정부는? 대통령은 어떻게 되지?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면 당원주권주의는 뭐야, 이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럼 앞으로도 그럼 차라리 그냥 당대표를 그냥 대통령 임명하지? 그거에 대한 걱정도 한편에 또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선택을 강요당한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당원들이 번민했다고 저는 봐요. 집단적으로 볼 때. 그리고 54% 정도로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당선시켜주되, 최근 3명을 포함해가지고 46%를 줘갖고 비주류를 또 살려놓은 거다, 이거는. 저는 40%만 넘으면 성공이라고 봤거든요, 그거에.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지금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민주당 당원들 되게 훌륭하구나. 민주당 대단해요, 진짜. 저는 민주당 당원들 정말 지지자들 존경합니다, 정말. 저는 당원은 아니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입당하고 싶더라고. 제가 입당하면 또 정치 재개한다고 시끄러울까봐 저는 마음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일반 당원으로 돼 있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번에 전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으셨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돈을 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갖고 권리당원수를 한 2배쯤 늘려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거 다 기록해놨다가 그 1년 반 후에 국회의원 경선할 때 그때 다 그거에 대해서 정산해야 돼요. 민주당은 되게 손 많이 가는 당이라니까요. 한 번 잘 뽑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저는 좀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봐요. 이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글을 보면 택시 타고 오다가 기사님께서 유튜브를 들으시더라고요. 저널리스트를 같이 들었는데 기사님께서 유시민홍 택시 아저씨 에피소드를 들으시더니 본인도 민주당 가입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택시 세우고 천천히 알려드렸어요. 가입 추천인이 있길래 유시민이라고 쓰시더라고요. 급감동이. 자, 그러니까 유시민 방송 이후 당원들의 반응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한 심정이 더 강력한 민주당원으로서의 자부심과 당원 주권의 추동으로 이어지고, 그러니 당원 가입자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여러 발언 중 특히 이 발언이 인터뷰의 약권처럼 느껴지는 건 전당대회 이전부터 시작해 전당대회에 정점을 찍은 반면 갈라치기와 분열 공작이 대회가 끝나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또 해소시킬 노력도 방법도 모르고 있는 듯한 상황에서 일종의 심적 솔루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 정당이. 네. 예. 정치인들이 그렇게 분열을 획책하고 이렇게 해도 분열하지 말고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김인석과 그 친명을 찍은 유권자들은, 당원들은 정청래와 그 3인의 최고위원을 찍은 당원들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반대편에서는 또 왜 김민석과 그 친명들을 찍었는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당원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도 훌륭하게 냈습니다. 서로 이해만 하면 달라진 국면, 다음 국면에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이번 전당대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봐요. 민주당은 그 정도 되는 당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 점을 위로를 드리고, 당원이 아닌 시민들도 이번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셨기 때문에, 저는 환멸에 빠지지 말자.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예. 나라 망하지 않아요. 예.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발언도 발췌해보면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했던 비평의 그 스킴, 프레임, 그 다음에 가설, 이론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침팬지 폴리틱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A급, B급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생물학적 본능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같은 분석 도구로 이재명 정부를 분석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 여기 거의 비슷한 증상들이 참 많구나.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이상한 우민화된 행태 있잖아요. 90도 절하라 그러면 다 절하고, 이상한 조폭 문화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그 실세 후보한테 줄 다 서고 불공정이 당내 경선에서 불공정한 사건이 빈발해도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고. 차 앞장서고 있죠. 예, 이거 제가 예. 순식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명에서 야만으로 가는 게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침팬지 사회로 가는 게 순식간이라고요. 그게 권력 자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모든 권력이 가진 속성이거든요. 그런 거 지금 저는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뭐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이 다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정책 중에 어떤 것은 잘하는 것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건 늘상 있는 일이죠.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나쁜 경우도 있고 잘하려고 별로 노력 안 했는데 막 환경이 좋아져서 결과가 막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꾸준히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진영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실수를 할 때도 판단 착오를 했을 때도 늘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뭐 일 하나 잘못했다고 뭐 지지 처리하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지켜줘야지. 이렇게 하는 시민들이 일정 수가 있어줄 때 안정성을 가지고 안정된 토대 위에서 정부가 때로 판단 착오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또 자기의 정책에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제 탄핵을 구체적으로 예측한 건 아니지만 그 탄자니아 곤베 국립공원에 그 고블린이라는 아주 포악한 알파메일 침팬지가 물어뜯겨 죽을 때 그 얘기 하면서 연합이 깨지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침팬지 사회도 그렇고 인간 사회도 그렇고 개인적인 어떤 지능이나 또는 육체적인 힘으로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는 능력이 권력의 향배를 좌우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 정치 연합으로 모든 진보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기반이에요. 이거를 스스로 해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것은 민주당 당원들도 반을 잃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이 대통령한테는.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인 절대 믿지 말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죠? 예. 도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치인은 도구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으로 뭘 하느냐? 국내민복을 정진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이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 1등도 했습니다. 교보에서. 그 많은 그 대통령의 의혹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전과도 일치하고 현대 정치 이론과도 일치하는 진짜 좋은 말들이었어요. 그 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요. 대통령의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지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역사의 도구가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서 출마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한다는 고 했던 그 정치인 이재명의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은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옛날 말인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자주 썼거든요. 몇 번 토론 나가면. 예. 이 사기열전의 사마천이 정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정치에는 5등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상의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따라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이익으로 유도하는 거.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 네 번째가 형벌로 겁주는 거. 제하지하, 맨 마지막이 백성과 다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는 두 번째 하고요. 부분적으로 세 번째 하고요. 맨 마지막 거.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기본으로 하면서 두 번째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좋은 정치는.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인 이재명에게 그런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익으로 유도하고, 도덕으로 설교하고,
백성과 다투는 이 세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단이에요. 대통령 알고리즘에게 못 뚫고 들어갈 거예요, 지금. 밑에서 보고도 안 할 거예요. 왜냐? 기분 나빠할 거니까.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조건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눈을 감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성이 잠들지 않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이성의 끈을 놓치고 우리의 이성이 잠들게 하는 순간 곧바로 괴물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기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을 살피는 사람이다. 그것까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 점을 믿고 민심을 만들어 가보자고요. 예. 네. 또 흥미로웠던 점은 전당대회 동안 유시민을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고 ABC론을 난이라고 표현했던 김민석인 반면 2시간 넘게 한 인터뷰에서 유시민 작가의 김민석 여당 대표에 대한 언급은 대통령 대리인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시나 언론인은 재미있었던 대목은 김민석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요즘 온갖 무리수로 장동혁에 버금가는 조롱거리가 됐는데 유시민 보기엔 그닥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하기야 누가 봐도 이재명 대리인 또는 총독 같은 모습인데 비판 대상에서조차 탈락한 모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